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꽤 많은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예, 아니라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어드저스를 해야겠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중심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네,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게 같아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근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000명, 구급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저도 5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그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천 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 가야 되겠다, 그런 사회 보상 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체감 실업이 지금 120만입니다. 전체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됐든 이걸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120만, 23.6% 체감 청년 실업률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이 어렵고 절망에 빠진 이 노동시장과 청년들에게 그런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들이 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꼬이거나 평소에 이 소신과 철학에 배치되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이 자리에서의 걱정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을 후보자께서 중심을 잡고 옳지 않은 것은 견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저는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모든 게 일자리다 이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 추경 문서를 봐도 국가 침해를 국가 책임제 하는 거, 이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 하는 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과거에 녹색 4대강 이러면 앞에 모든 거 다 갖다 붙이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러면 또 앞에 모든 거 다 창조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관료들이 또 이런 문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보면, 아, 이 정부의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좀, 이게 희망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우리 후보자 부총리 되시면 정부가 무슨 일자리 최대 고용주라는 거는 직접 고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만든다는 거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이러면 경제부총리께서, 그죠? 아까 뭐 송영길 의원님은 정말 아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길 바라요. 그러면 이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잡으면 부총리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거는 정말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경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공약 다 지키려면 5년간 178조가 들거든요. 이 178조 어디서 갖고 마련하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지금 이제 세금을 올릴 겁니까? 아니면 세금 안 올릴 겁니까? 세입 개편과 이제 세출 개편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조달계에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 같이 저희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공약 온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저는 뭐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안 들어도 좋은데, 이 178조 원도 세금 안 올리고는 안 되는 일하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뭐 워낙 예산실장도 하시고 재정금융비서관도 하셔서 이 정부의 세입 세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도 부총리 되시면
이제 국무조정실장도 그 전 정권에서 하셨고 부총리까지 되시면 부총리를 또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는 거는 후보자께서 경제 정책의 사령관으로 수장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죠? 네. 그 옛날에 과거에 쓰신 칼럼 보면 공약 잊어버려라, 나쁜 공약은 버려라,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후보자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대통령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그 소위 뭐 실세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가 되시면 그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바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아니요. 부총리 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이거 하나는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일자리 문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요. 일자리가요. 네. 일자리가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이 지난 20년간 자꾸 우리 이 새로 정권 잡은 쪽에서는 말만 나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하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는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5, 4, 3, 2 무슨 뭐 카운트다운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는 2 내지 1이라고요. 그 추세라면. 그리고 이 추세라는 거는 뭐 누구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분배, 복지 이런 부분은 넘칠 겁니다. 부총리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 내셔도 뭐 여러 부처에서 그냥 넘칠 거라고요. 부총리께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공무원 일자리다,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제일 소홀하기 쉬운 게 성장이다 말입니다. 오늘 마침 모두 발에는 혁신성장이라 말씀하셨고 평소에 창업이다 이런 중요성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너무 많은 걸 하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 힘이랄까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어떻게 좀 살려보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꼭 중심을 잡고 공공부문 일자리, 정부가 최대 고용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성장의 힘을 어디서 발견하고 그걸 정권 초기에 어떤 정책으로 할 거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쓰셔서 제 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까요?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원은 제가 충분히 그 무슨 말씀이 그 아마 구두로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 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꽤 많은 그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 중심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네, 소득주도 예.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게 가타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 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지 의원이 그런 그건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가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000명, 구급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저도 5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000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근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